본 컨텐츠는 안목을 키우는 시리즈 영상 중 신규 분양단지 분석편입니다. 다른 시리즈 영상도 골라보셔서 내 집 마련 안목 증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모집 공고와 함께 청약 가치 분석 영상을 올렸는데요. 가격 분석 기준을 25평형을 가지고 분석을 해드렸는데 30평대 가격 분석도 요청하시는 구독자분이 계셔서 준비했습니다. 여러 타입 중에 일반 분양이 가장 많은 84 D타입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입지 분석은 앞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기준 타입으로 분석하는 84 D타입은 투베이 타워형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판상형 대비 채광과 환기면에서 수요자의 선호도는 다소 떨어지는 타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의 선택이 적어 일반 분양으로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84D 타입의 단지 내 배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101, 102, 103동에 주향 기준 남남 동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104, 105, 106, 107동에 남남 서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109동에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향과 개방감 면에서 104동 4호 라인이 가장 로열동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4동은 단지 내 커뮤니티 접근성도 우수하고 스카이 라운지가 있는 동으로 이용 측면에서도 가장 용이한 로열동이 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34평형의 적정 가치 분석을 위해 25평 비교와 동일한 아파트들과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 15년에 입주한 1164세대 규모의 공덕자이 33평 A타입, 단지 동쪽에 04년에 입주한 683세대 규모의 레미안 공덕 2차 33평, 그리고 마포대로 건너편 2014년에 입주한 3885세대 규모의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34평 A타입, 이렇게 세 단지와 세부 항목별 비교 평가를 통해 적정 가치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로 옆에 위치한 공덕 자이입니다. 비교단지 평형 33평형의 구조와 단지 내 배치를 보면 3베이 판상형 구조로 양호하고 107동 일부 호수는 환일중고 건물 위로 개방감이 확보되겠으나 나머지 호수는 앞 건물의 개방감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타겟평형 34평형 A타입의 구조와 단지 내 배치를 보면 3베이 판상형 구조로 양호하고 단지 내에서 개방감은 앞동에 제한적입니다. 다음은 단지 북동쪽에 연접해 있는 레미안 공덕 2차입니다. 비교 단지 평형 33평형의 구조와 단지 내 배치를 보면 3베이 판상형 구조의 안방 욕실에 샤워 부스가 별도로 없는 구형 평면이고 남동 남서향의 대체로 앞동의 개방감은 제한적입니다. 이들 단지를 개량화된 입지 및 상품 평가표를 적용해서 비교 평가해 보겠습니다. 마포자이 힐스테이트와 공덕자이를 먼저 살펴보면 연접한 단지로 입지 차이는 거의 없고 상품 측면에서 연식과 최신 조경 및 외관이 적용된 자이 힐스테이트가 우위로 평가됩니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와 레미안 공덕 2차를 비교해보면 역접근성이 우위인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입지 측면에서 근소하게 우위이고 단지 규모와 커뮤니티 등에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우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해보면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의 가치는 34평형 D타입을 기준으로 공덕 자이의 106%,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의 102%, 레미안 공덕 2차의 124%로 추정할 수 있으며 현재 각 단지의 시세를 통해 역산해보면 기준층 기준 18억 3천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가 10층 풀옵션을 기준으로 17억 9,500 정도라고 볼 때 3천만 원가량의 메리트가 기대됩니다. 지난번에 분석한 25평형 가격 분석과 비교해 볼 때
가격 메리트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30평대 수요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기대가 컸음을 감안하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분석 내용에는 고려되어 있지 않지만 추가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지역 내에서 보기 어려운 평지로 구성된 단지라는 점, 비교 단지인 공덕 단지가 아직도 미등기 상황으로 시세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등을 긍정적 요소로 감안하면 청약 가치는 좀 더 높게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나스 팀장님, 가격 분석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한가요? 지난번 25평을 기준으로 가격 분석했을 때는 분양가 메리트가 2억 이상 발생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34평은 분양가 메리트가 적은 거죠? 그건 복합적인 원인이 있어서 그래요. 복합적 원인요? 몇 가지가 된다는 뜻인가요? 네, 첫 번째는 상품적인 특징이 있어요. 가장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은 D타입을 기준으로 산출했는데, D타입은 투베이 타워형 타입으로 시장에서 수요자 선호도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또 다른 원인은요? 두 번째는 마포의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요. 마포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20평대의 시세가 높고 30평대는 그에 비하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비교 단지의 20평대 가격이 높은 데서 원인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검증된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닌데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수요의 특성을 분석해 보면요. 마포는 도심과 여의도 직장인이 출퇴근하기 아주 좋은 곳이에요. 또 하나는 인근에 명문 사학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등 인근 대학을 다녔던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동네인 것이죠. 이들이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도심이나 여의도 직장에 출퇴근하게 되면 익숙한 동네에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렇다고 해서 사회초년생이 바로 집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요? 물론 그렇죠. 그들은 처음에는 전세나 월세로 오피스텔 등에 살겠죠. 하지만 졸업하고 취직 후 3, 4년이 지나면 결혼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결혼 상대가 직장 동료나 대학 시절 커플이라고 가정하면 지역에 대한 인식이 비슷하겠죠. 그래도 여전히 마포의 집을 구매하기에는 쉽지 않은 연령대 아닌가요? 아니요. 그것을 핵심 원인으로 보는 거예요. 취업하고 3, 4년 돈을 모아봐야 얼마 안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도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비싼 듯 하더라도 신혼집은 좋은 걸로 구매를 하고자 하죠. 결혼을 계기로 부모님한테 최대한 많이 받으면 좋으니까. 또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이 새 출발하는데 웬만하면 원하는 걸 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큰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마포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집을 구매하러 오는 젊은 층을 상대적으로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아, 부모 지원 자금으로 구매를 하는 평형대이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형이란 뜻이군요. 그러면 20평대 가격을 좀 더 올리고 30평대 가격을 좀 더 낮춰서 분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마케팅의 정석이긴 하죠. 문제는 사업 주체인 조합의 일반 분양 목표 수익이 정해져 있고 평형별로 이것을 어떻게 배분해서 책정하느냐가 관건인 것인데 이것이 세 번째 원인이에요. 목표 수익을 위해 20평대의 가격 부담을 올리기에는 분양 물량이 많지 않거든요. 30평대 1000만 원을 낮추려면 20평대는 2천만 원을 올려야 하고 또 하나 조합원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가가 본인들 재산 가치의 기준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조합원이 가장 많은 30평대 조합원들은 30평대의 분양가를 최대한 높게 책정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겠군요. 사업 주체의 수익과 관련되어 있고 본인들의 재산 가치 기준과도 관련되어 있으니 이해는 되는데 그럼에도 좀 아쉽긴 하네요. 네, 맞아요. 30평대 수용자가
가장 많은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쉬워하는 수요자가 많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34평 D타입의 가점 커트라인은 상대적으로 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 수요자들은 고민스러워지거든요. 싸고 좋다고 생각하는 물건은 누구나 사고 싶어 하고, 그래서 경쟁률, 가점 커트라인은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이고요. 비싼 듯한 상품은 상대적으로 경쟁률, 가점 컷은 낮아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본 채널에서 항상 강조하는 평소에 각자의 선호 취향, 처한 상황 등을 잘 고려하고 있다가 냉철히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결정이든 그 결정에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절대적인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